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선택이 시작된다. 일어날 것인가, 더 잘 것인가, 오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할 것인가, 미룰 것인가, 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우리 하루는 수백 개의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그렇게 많은 선택을 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 삶에 철학이 필요해진다. 오늘은 철학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7가지로 이야기하려 한다. 그런데 미리 말해두겠다.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교과서 속 철학이 아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배우는 난해한 개념이 아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철학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과 직접 연결된 이야기다. 첫 번째 이유,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충격적일 수 있다. 성찰하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다고? 그건 너무 극단적인 말 아닌가?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이 말을 지키다 죽음을 선택했다. 당시 아테네 법정은 그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철학 활동을 멈추면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부했다. 성찰 없는 삶은 그에게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바쁘게 산다.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준비하고 돈을 벌고 관계를 유지하고 성과를 내고 남들과 비교하며 쉬지 않고 달려간다. 그런데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자. 이 레이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생각해본 적 있는가? 우리는 왜 이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가?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인가? 성찰 없는 삶은 남이 정해준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 부모님이 원하는 삶,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SNS에서 보여주는 이상적인 모습,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철학은 묻는다. 그 기준은 정말 내 것인가? 이 질문은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시작점이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광장에서 사람들과 나눈 대화는 항상 이 불편함에서 시작됐다. 그는 권력자들에게, 장인들에게, 시인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정말 알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선택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묻는 것. 그 질문 하나가 철학의 시작이다. 두 번째 이유, 고통을 견디기 위해. 인생은 생각보다 잔인하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에 떨어질 수 있다. 오랫동안 공들인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다. 예고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니체는 자신의 삶 내내 고통 속에 살았다. 극심한 두통과 시력 저하, 외로움, 정신적 붕괴. 그는 누구보다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한 사람이다. 니체에게 철학은 고통을 없애주는 도구가 아니었다. 고통을 해석하게 해주는 힘이었다. 우리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건 고통이 너무 커서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 고통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무너진다.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그것이 사람을 가장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는다. 하지만 고통이 성장의 일부라면, 고통이 내가 선택한 길의 일부라면, 고통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그 고통은 달라진다. 니체는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다.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지우려 하거나 없었으면 했다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까지 포함해서 내 삶 전체를 껴안으라는 것이다. 이건 체념이 아니다. 약함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태도다. 어떤 것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철학은 고통을 없애지 않는다. 하지만 고통을 견디게 만든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을 통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게 만든다. 세 번째 이유,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현대인은 불안 속에 산다.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불안, 경제에 대한 불안, 노후에 대한 불안.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가 불안을 전달하고 스마트폰을 열면 비교가 시작된다.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 속에 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른다.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다. 하지만 재위 기간 내내 전쟁과 반란, 전염병, 정치적 음모 속에서 살았다. 황제라는 위치에 있어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그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했다. 그런 그가 쓴 철학 일기가 바로 명상록이다. 그는 그 책에서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말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 우리의 불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이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스토아 철학은 불안을 없애주지 않는다. 대신 불안을 재배치해준다. 에너지를 쏟을 곳과 내려놓을 것을 구분하게 해준다. 철학이 없는 삶은 외부 사건에 휘둘리는 삶이다. 누군가 나쁜 말을 하면 무너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패닉이 온다. 하지만 철학이 있는 삶은 내면의 기준이 있다. 폭풍이 와도 중심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다. 네 번째 이유, 행복을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벌고 성공을 쫓고 인정받으려 하고 더 좋은 것들을 소비하려 한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팔로워. 이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허하고 유명해졌는데도 외롭고 원하던 관계를 얻었는데도 불안하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다. 행복은 탁월함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그는 행복을 쾌락이라고 보지 않았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행복은 잘 사는 것, 즉 좋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보았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덕을 실천하는 삶이었다. 씨앗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인간도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온전히 피워낼 때 행복해진다고 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다. 행복은 과정이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의 본질이다. 철학이 없으면 행복은 소비가 된다. 더 갖고, 더 먹고, 더 즐기는 것으로 채우려 한다. 하지만 소비로 얻는 만족은 빠르게 사라진다. 새 물건의 기쁨은 며칠을 못 간다. 철학이 있으면 행복은 성장과 의미가 된다. 그 행복은 쉽게 빼앗기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이유, 외로움을 성장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다. 수백만 명이 보는 콘텐츠를 한 손에 들고 다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외롭다. SNS에서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파티에 가서 웃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허전하다.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며 불안하다. 현대인의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가 아니라 깊이의 부재에서 온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 속에 산다고 보았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삶은 고통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렇게 말했다. 고독 속에서 사유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면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혼자 있는 시간, 침묵 속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철학적 사유의 출발점이 된다. 철학은 외로움을 사색으로 바꾼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된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묻는 시간. 외로움을 피하려 할수록 더 외로워진다. 하지만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 그 시간을 자신과의 대화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차원의 내면적 풍요로움을 갖게 된다. 여섯 번째 이유, 흔들림 없는 내면을 갖기 위해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린다. 누군가 SNS에 달아놓은 댓글 하나에 하루가 망가진다. 타인의 평가가 신경 쓰여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그 말이 맴돈다. 비교가 시작되면 가진 것들이 다 초라해 보인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 왜 남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힘을 갖는 것일까?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원래 노예였다. 주인에게 고문을 당해 한쪽 다리가 영구적으로 망가졌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후 그는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너의 생각이다. 누군가 나쁜 말을 했다.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나의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같은 비판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성장한다. 같은 실패를 해도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선다. 같은 환경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하다. 차이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 철학이다. 노예였던 에픽테토스는 몸의 자유는 빼앗겼지만 생각의 자유는 빼앗기지 않았다. 그게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다. 철학은 생각의 근육을 키운다. 그 근육이 강해질수록 흔들림은 작아진다. 일곱 번째 이유,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통찰로 바꾸기 위해. 마지막 이유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죽음은 불편한 주제다. 언급조차 꺼리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죽음은 삶의 일부다.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이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철학을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이라고 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암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은 정반대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더 진지하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해보자. 하고 싶은 말을 미뤄도 된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만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진지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면 달라진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면, 지금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중세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표현이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로마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뒤에서 이 말을 속삭이게 했다고 한다.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않도록. 당신도 결국은 죽는 인간임을 잊지 말라고.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현재를 더 진지하게 산다. 유한함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미루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 철학은 죽음을 직면하게 하고 그 죽음의 인식이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철학은 어렵지 않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고통을 견디기 위해,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행복을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 외로움을 성장으로 바꾸기 위해, 흔들림 없는 내면을 갖기 위해, 그리고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통찰로 바꾸기 위해.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철학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렵지 않나? 소크라테스, 니체,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야 하는 건가? 아니다. 철학은 거창한 개념이 아니다. 두꺼운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철학은 하루를 대하는 태도다. 화가 났을 때 잠깐 멈추고 묻는 것. 나는 왜 지금 화가 나는가? 이 분노는 내 것인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반응하는 것인가? 실패했을 때 묻는 것.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고통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묻는 것. 이 선택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인가? 아니면 남이 기대하는 방향인가? 성공했을 때 묻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에 가까워진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성공한 것인가? 이 질문들이 시작되는 순간 철학은 이미 당신의 삶에 들어와 있다. 철학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철학이 있는 삶과 없는 삶. 철학이 없는 삶은 반응하는 삶이다. 누군가 무언가를 하면 거기에 반응한다. 트렌드가 바뀌면 따라간다. 주변이 불안해지면 같이 불안해진다. 나의 삶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 움직인다. 철학이 있는 삶은 선택하는 삶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이 삶을 이끈다. 철학이 없는 삶은 남의 기준에 흔들린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으면 초조해지고 남들보다 앞서 있으면 안도한다. 나의 행복이 비교에 달려 있다. 철학이 있는 삶은 자기 기준으로 선다. 남들이 어떻든 나는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묻는다. 철학이 없는 삶은 고통을 저주한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를 탓한다. 철학이 있는 삶은 고통에서 의미를 찾는다. 이 고통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이 경험이 앞으로의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지를 묻는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깊어지면 된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다. 언제나 흔들리고 실수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한다. 철학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명쾌해지거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철학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다. 돈이 많아도 철학이 없으면 불안하다. 통장에 잔고가 쌓여도 내가 왜 이것을 원하는지 모르면 더 갖고 싶다는 갈증은 끝이 없다. 지위가 높아도 철학이 없으면 공허하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도 그게 진정으로 내가 원하던 것인지 모르면 그 자리는 그저 무거운 짐이 된다. 하지만 철학이 있으면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향해 살고 있다면 물질적 결핍은 나의 중심을 빼앗지 못한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알고 그 경험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사건이 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철학. 철학을 시작하는데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 철학과에 입학할 필요도 없고 두꺼운 책을 먼저 읽을 필요도 없다. 오늘 저녁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물어보자. 첫째, 오늘 나는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향해 살았는가? 둘째,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는가? 셋째, 오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되었는가? 이 3가지 질문. 매일 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광장에서 철학을 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의 막사에서 철학을 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의 신분으로 철학을 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 거창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철학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삶의 철학이 필요한가? 내 삶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고통을 견디기 위해,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행복을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 외로움을 성장으로 바꾸기 위해,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기 위해, 그리고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통찰로 바꾸기 위해. 철학은 삶의 장식이 아니다.
삶의 뿌리다. 뿌리가 깊을수록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뿌리가 깊을수록 폭풍이 와도 다시 일어선다. 뿌리가 깊을수록 가뭄이 와도 살아남는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내면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철학이다. 오늘 당신은 어떤 철학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다.